부모에게 폭행당한 채 감금된 아이. 한 발 한 발 괴물의 성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아슬아슬한 아이의 탈출곡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어. 그 집단에도 살라고 그런 거야. 그 잔인함도 잔인함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비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가. 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사건들. 연일 보도된 아동학대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맞나요? 네, 들으시오.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지 아빠를 싫어하진 않아요. 나 솔직히 이거 뭐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같이 살 거거든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잔혹 동화. 부모의 학대에 멍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모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11살 소녀의 등장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보기에도 여기가 막 팔다리가 헬쓰겠어요. 뭐 표정 같은 거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얼굴을 식별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이게 그 애한테 누가 때렸냐 하니까 저희 아빠가 때렸다고. 엄마는 뭐 했냐 하니까 엄마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신은 채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 얼굴에는 시커먼 멍자국이 있었고 몸은 오랜 기간 씻지 않은 듯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배고픔을 호소하며 그동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쇠사슬에 묶여 감금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줬답니다. 왜 손을 보니까 손이 좀 이상해요. 장갑 낀 것처럼 이거 뭐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은 왜 그러냐 하니까 아빠가 불로 찢었대요. 지문을 없애겠다며 아빠가 찢은 아이의 손. 등엔 살이 터져 있었고 다리에는 멍투성이었습니다. 대체 아빠는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에게 이런 지독한 행동을 한 걸까? 산과 들로 둘러싸여 외따로 있는 빌라 한 동. 이곳 맨 꼭대기층이 11살 소민이가 사는 집입니다. 계세요? 이렇게 보면 엄청 화목한 가정 같아. 대문 앞에 딱 길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옆집 사람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KBS 제보자들에서 왔습니다. 여기 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다 가다 보면 네. 이렇게 뭐 이거 딸 둘이 데리고 아빠가 뭐 놀러 갔다가 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뭐 학대를 한다 하나. 그 정도까지.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딸이 내시는 사실은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이쪽인 거죠? 이쪽. 네. 가볼까요? 평소 피해 아동을 보지 못했던 이윤. 그런데 소민이가 발견되던 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에 이렇게 막 까놓은 스프 껍데기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고 이제 식탁에는 하나랑 이제 누룽지 뭐 까만 콜라캔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가 있었어요. 대수롭지 생각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네. 볼일을 보고 있는 도중에 예, 다다다다다 이렇게 누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 식탁 쪽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진 거죠. 소민이는 부모의 눈을 피해 자신이 감금되어 있던 다락방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붕을 기어 옆집으로 도망간 소민이. 수정컨대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11살 소녀가 45도로 기울어진 지붕을 건넌 겁니다.
어른이 서 있기에도 아찔한 높이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탈출한 거죠. 근데 뭐 목숨 걸고 탈출할 만큼 그곳이 정말 진짜 지옥 같은 곳이니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먹었던 소민이는 배고픔에 컵라면을 먹은 후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아이가 여기서 좀 잠깐 시간을 보내고 숨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11살 소녀는 사다리를 올라가 비좁고 곰팡이 냄새나는 물탱크 창고에서 7시간 동안 물물 숨겼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좀 피신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말도 있던데 잠에서 깬 소민이는 창고에서 나와 밖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정신없이 달렸던 아이.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집을 탈출한 아이에게 길은 한없이 낯설고 두려웠을 겁니다. 소민이에게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집을 다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냐?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아버님 네, 제가 학대한 건 맞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렇게 믿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사정이 있는데 이제 어차피 강동 그렇게 나간 거고. 들으시오. 딸아이를 학대한데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걸까요? 집안으로 당당하게 안내하는 아빠. 방엔 옷더미가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먼저 검게 부어 있었다는 소민이의 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이 말로는 애기가 나간다 했고 애기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와이프가 너 어차피 나가서 도둑질하면 경찰서 잡혀가지고 집에 올 거야. 너 손 지문등록 돼 있어서 그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지문등록 돼 있다 이 말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가스는 불을 켜가지고 얼마나 켰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켰다가 바로 끈 거 같은데 끄고 후라이팬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어보고 너 나한테 여기 손가락 대라고. 손가락 대라고. 손가락 넌 네가 네 스스로 네가 안 들어올 거면 너 경찰서 가도 못 오게 여기서 네 지문 없애고 가라고. 그러니까 애가 멍멍하더라고요. 제가 피를 넣은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손 잡고 아, 너 안 간다 할때까지 아빠가 네 프라이팬 손가락 너 이거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뭐 사람들 보면 이제 프라이팬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고 싶다 생각하는데 손가락을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집을 나간다고 하자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을 찢었답니다. 11살 소녀는 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친엄마는 7년 전 계부를 만나 딸 셋을 낳았습니다. 4딸 중 생부가 달랐던 소민이. 부모는 이 아이의 목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감금했습니다. 글루건과 효자손도 사용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학대. 그 상처는 몸과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빠는 무서워하는 거지 아빠를 싫어하진 않아요. 진짜.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존재될 수 있는데 공포의 대상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무서워지려면은 우선 애기가 약속을 어겨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야 돼요. 그럼 무서운 아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애기는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는 계부. 대체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는 걸까? 제가 솔직히 살면서 체벌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진짜 나쁜 거거든요. 가족끼리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님? 그냥 친구들 왕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상시에 뭐 애들이 막 언니가 괴롭힌다고 울어요. 그러면 안 했다고. 보통은 이제 애기들이 학교 마치면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놀고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놀다가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딴 애들 다 물어보거든요. 놀려고 하는데 놀아도 될까? 놀다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 날 전화하더니 아빠 나 노동 끝났는데 친구랑 5시간 놀다 갈게. 그럼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위치를 바닥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학대 이유가 거짓말과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랍니다. 소민이는 평소 어떤 아이였을까? 뭐 줄넘기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아이, 일반적인 아이였다고 보면 돼요. 뭐 심지어 교무실에 와갖고 뭐 이렇게 춤 한 번 추면 사탕 하나 주실래요? 이렇게까지 한 만큼 그렇게 밝은 아이였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는 그런 사실들이 없었습니다. 발랄하고 꿈 많은 소녀였던 아이.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들은 소민이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이 아파트 한 2년 살았나? 좀 철이 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네. 뭐 애가 순수하고 좋았고요. 엄마 아버지가 잠깐 없을 때는 걔가 저거 이제 동생들 그 유치원 차가 몇 시 되면 딱 오면 그 대불로 가고. 그리고 취재 중 알게 된 한 이웃의 충격적인 증언. 밤 되면 새벽 되면 꼭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애들 때리고 움직여 아빠가 뭘 하는 소리도 나고 회초리 뭐 아들 보고 뭐 회초리 가져와 막 이래가지고 새벽 한 2-3시에 애들 때리는 소리도 나고 이게 처음에는 한 뭐 일주일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한 달인가 2달 지나니까 매일 거의 매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엄마가 올린 글엔 100대를 때렸다는 내용과 첫째 소민이를 제외한 동생들만 챙긴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민이를 용서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인터넷 카페에 남겨진 친엄마의 수많은 글엔 그녀의 일상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딸들과 요리를 하고 노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첫째 딸 소민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건도 공짜로 잘 나눠주는 엄마. 소민이가 집을 탈출한 다음 날에도 패딩을 나눠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부모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제보자들의 임재영입니다. 네, 구급차만 계속 있길래 뭔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이거 실려오는 걸 보고 나서 지난 6월 1일 천안에서 있었던 아동 사망 사건. 아이 어때 보였습니까? 이거 산소호흡기 네, 산소호흡기. 그거 끼고 심폐소생술 구급대원 하고 있는 거. 아이의 뭐 키나 뭐 체구나 뭐 그런 것들도 혹시 보이셨어요? 체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애기가 출려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상황 되면 엄마가 되게 막 제정신 안 차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냥 가방 들고 서 있더라고요. 7시간 동안 좁은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있었던 아이. 집에 있던 계모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고작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준수 군. 한창 뛰어놀 아이를 가방에 가둔 건 친아빠와 사실혼 관계인 계모였습니다. 그녀는 왜 아이를 가방에 가둔 걸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합대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 가방에 집어넣은 계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캐리어 가방에 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인 살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캐리어 가방만 보면은 진짜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컥울컥해요. 아이가 가방에 갇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동안 계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린 그 시각 계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가끔 오셨던 분인데 2주 사이에 3번 정도 왔는데 한 번은 여자 4명이서 오셨고 한 번은 아이들이랑 한 번 왔었고요. 그 다음이 맨 마지막에 그 노란 원피스 입고 왔었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3남매 중 막내였던 준수를 가방에 감금시키고 다른 자녀들에게 잘 감시하라고 말한 뒤 계모는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CCTV 속에 담긴 계모의 모습은 너무나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애기가 갇혀있는 동안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나니까.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고 메뉴 이렇게 드셨어요. 그녀는 1시간가량 갈비와 냉면을 먹은 후 계산까지 직접 하겠다며 지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이동한 계모. 23kg인 아들이 가방 속에 갇혀 있는 동안 그녀는 자몽 에이드를 시키고 지인들의 음료수 비용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제가 앞문을 닫아놨었어요. 근데 계속 담배 피러 나가시니까 문을 이렇게 확 열고 확 닫혔는데 문이 그러면서 그 바람에 아이스크림 컵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밖에서 그걸 분명 보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애기를 그 안에다가 넣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계모는 집으로 돌아왔고 준수를 4시간 더 방치했습니다. 계모가 밥을 먹는 사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3만 건을 훌쩍 넘깁니다. 그중에 계부모에 의한 학대보다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 신고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가방에 갇혀 숨진 준수군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 5월 응급실을 찾은 준수.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이를요? 네네. 경찰에서는 그 아이를 안 봤어요. 현장을 이제 출동을 하려면 어떤 현재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을 때 현장을 가잖아요. 그게 결여가 좀 됐었다는 얘기, 좀 부족했었다는 얘기. 아이가 지금 위에서 지금 뭐 자지러지고 있다, 뭐 지금 너무 못 내키는 것 같다, 이런 신고 내용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아이의 현재 상태가 위중하고 지금 학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어떠한 뉘앙스적인 그걸 받아야 경찰력을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받는데 그게 좀 부족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아보전 전 현장 조사원들이 가정에 가서 면밀하게 이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왜 아이를 구하지 못한 걸까? 여보세요.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신고 후 5일 만에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기관. 다빈아, 아까 너무 아팠지? 엄마 미안해. 몸에 학대 흔적이 미미했고 엄마 진짜 신고를 하면 어떡해. 부모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는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떤 부모들은 왜 자신의 자녀에게 잔혹한 학대를 하는 걸까? 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부모. 저는 이제 화를 낼 때 진짜 심하게 화를 내요. 이게
처음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화를 작게 내거나 내가 진짜 제대로 혼을 안 내니까 애기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다. 나도 애 혼낼 때마다 마음 아파요. 때릴 때마다 가슴 아프고 애기가 나중에 이제 엉덩이 내는데 빨개가지고 자고 있으면 아이씨 왜 때리나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잘못된 거 아는데 그냥 키울 수 없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도 안 고치면 언제 고쳐요? 이제 4학년 5학년 이제 중학교 갈 텐데 어떻게 고쳐요? 솔직히 이거 뭐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같이 살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뭐 손이 돼서라도 살겠죠. 자신의 학대를 아이의 잘못으로 정당화하는 계부. 전문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학대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표정이 너무 좀 편안해도 보이고 또 중간중간에 살짝 웃으면서 미소도 보여서 저는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뭐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죠. 그 종속 관계, 뭐 소유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는 너의 위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존권까지도. 왜냐하면 아이에게 생존권은 먹고 자고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 나한테 잘 해야지. 흔히 말하는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이제 깔고 가는데 그 말을 어겼다면 그 말 자체를 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어떤 위치를 네가 무시하고 깔아뭉갰다는 생각까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해석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가 자식인데 부모를 무시해? 감히? 하면서 화를 더 스스로 돋구는 격이 되는 거죠.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는 가해 부모. 경찰은 남겨져 있던 세 딸을 분리조치하고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 학대한 거 아니라는 입장 아직 변화 없으세요? 도구를 이용한 학대로 친엄마 또한 조사받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부부는 지금도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들인데요. 지금 일단 임시보호명령으로 분리가 됐고 지금 임시 엄마 아빠가 나중에 뭐 법의 심판을 다 받고 데리고 가겠다 하는 법적인 싸움이 이러죠. 피아동 보호명령이 최장 4년까지예요. 1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씩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제 뭐 법원으로 우리가 1년 판결을 갖추고 우리 이만큼 충분히 발생하면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자신의 학대를 숨기기 위해 밖에선 항상 웃음을 강요하는 엄마. 아이는 웃습니다. 게임하는 아빠와 떨어져 방 안에 방치된 채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정말 웃는 걸까요? 신이 인간을 일일이 보살펴주기 힘들어서 대신 보낸 존재가 부모라고 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이며 지켜줘야 할 존재입니다. 왜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는 걸까요? 부모의 권리를 앞세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생존과 그리고 보호,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의무인데요. 대한민국 부모님들, 오늘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